이슈 토파 볼리즘. 안녕하세요, 춘식이 삼촌.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잠피디님. 자, 우리가 오늘 요거 얘기해 주셔야죠 먼저. 그게 뭐죠? 예, 춘식이에요. 춘식이 춘식이가 물고기. 네, 수산물의 버전이 최근에 나와서 샀어요. 네, 춘식이 삼촌은 춘식이 새로 나오면 보통 많이 삽니다. 우리 삼촌은 영포티가 맞습니다. 아. 자, 오늘 춘식이 삼촌이 사오신 이 춘식이 인형과 함께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오늘은 소비와 투자. 예, 결국은 돈 얘기죠? 그쵸. 그치. 어땠어요? 삼촌은 20대, 30대 때 네네. 사고 싶은 거 좀 막 사고 좀 즐겁게 욜로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그냥 약간 도망 오듯이 그냥 진짜 올라왔기 때문에 대충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통장에 10만 원 넣어가지고 진짜 서울에 왔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돈이 주는 어떤 의미가 조금 저는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제 삶이 소비와 투자, 소비와 저축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지금 행복한데, 네, 결국에는 이제 꼭 한 번에 이제 이슈 얘기할 때 할 수밖에 없는 돈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군요. 근데 진짜 낭만이 있네. 어떻게 10만 원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올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공과대생이었는데 뮤지컬을 우연히 봤었어요. 근데 그 뮤지컬이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저걸 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런 무대는 한번, 그때는 제 어릴 때는 뮤지컬이 뭔지 잘 모를 때인데 저런 거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서울에 이제 진짜 도망 오듯이 와서 극단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때는 네, 그때 생각하면 또 짠하네. 나 때는 하는 거죠? 그냥 또 짠하네 진짜. 근데 그러면은 삼촌은 우리가 요즘 들어서 투자, 소비 막 이런 얘기 할 때 20대, 30대들이 막 많이 쓰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삼촌은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쓴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것들 취업이 어렵고 이런데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정말 많이 쓰는 친구들은 월급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그 대출까지 해서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대출은 보통 요즘에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요즘에는 어차피 주식을 위해서 대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영끌해가지고 집 사고 이럴 때 말고, 대출을 해서 논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대출, 두 번째는 리볼빙. 그래서 카드 리볼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자력으로 그걸 해결하는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그걸 처리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은 못 차리고.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나 보네. 근데 이게 저도 주변에서 찾아보자고 하면은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잖아요. 내가 있던 직장이거나 네. 저 친구가 있는 직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면은 그 수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런 옷을 입고 다니고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맨날 해외여행 가고 쟤 돈 안 모을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그런 게 조금 유추되는 건 있어요. 내 주위에는 그런 20대, 30대가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SNS로 보든 아니 뉴스로 보든 그런 것도 약간 좀 멀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내 주위에는 그런 주위에 20대, 30대가 있어요? 있지. 저 빼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딱히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그런지 정말 그런 일들이 진짜 있다고 싶기는 해요. 근데 TV나 이런 데 보면은 늘 빚에 허덕이는 20대, 30대도 워낙 많다고 그러니 걔네들은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이 사길래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이 사고 도대체 뭘 먹고 다니길래 그렇게 살고 빚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빚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빚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못 한다는 게 사실 더 문제잖아요. 그러다가 제일 나쁜 건 그런 빚이 쌓이다가 그냥 사회를 원망하는 애들. 맞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나는 빛이 어두. 그럼 갑자기 원망이 사회로 돌아가고 그냥 손 들고 그냥 만세 치는 거죠. 난 이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그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얼마 전에 그 그 릴스나 쇼츠 같은데 되게 유행했던 법률 스님 그 증문즉답 거기에 나왔던 어떤 그 2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분이 네, 그 스님 저는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하면서 했던 본 것 같아. 봤죠? 본 것 같아. 저는 사실은 그 밑에 댓글들도 저도 보긴 했는데 아니 본인이 가진 게 없어서 세상을 향한 원망을 계속 쏟아내는 거? 쏟아낼 수는 있어. 근데 사실은 쏟아내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계속 이렇게 쏟아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분하다면서 세상에 막 이렇게 뭐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면 좋죠. 근데 혁명이 일어난다고 다시 바뀔까? 그것도 있지만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의 그 상황에서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세상에 대한 원방만 하는 그 릴스 보셨구나.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내놔, 공공임대주택 내놔 이런. 저는 좀 재수 없어요, 걔네들. 아니 뭐 필요한 공공 그 국가 사업은 있겠지만 내놔라는 멘트를 쓰면서 한다는 거가 내놔. 그리고 요즘에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그 저 기초수급. 맞아요. 그걸로만 사는 친구도 생각보다 있다고 그러대요. 그 보면은 벽지 누래져가지고 몸에 나온 피지로 막 하고 머리 떡지고 봤어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양분화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보면은 그런 공공 이런 그런 복지로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일도 안 구하고 그냥 딱 수급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사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에 막 화려하게 해외여행, 오운환 그리고 뭐 오마카세 이런 걸 소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마카세 먹어봤어요? 한 번을 안 먹었어요. 저는 제가 약간 이상한 놈이 된 것 같아요. 오마카세를 안 먹어본 애가 있구나. 나는 약간 책을 많이 읽고 이래서 그런지 뇌를 속이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자를 막 많이 사. 나는 과자 오마카세를 해. 그래서 막 먹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스시를 이제 종류별로 막 여러 개 사, 싼 거 막 이렇게 그 마트에 가서 그래서 나는 스시 오마카세를 먹고 있어. 막 먹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삼촌이 그거 인증샷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 스시를 종류별로 이렇게 막 여러 개 사가지고 나는 지금 스시 오마카세 중에서 스시를 막 먹고 이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건전한 소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즐길 수 있는 범위로 그걸 좀 축소하고 그러니까. 만찬을 즐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이게 충분히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삼촌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니까 조금 슬픈 느낌이지만 사실 나는 그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고 건강한 소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뜬금없는 어떤 솔루션 같지만 솔루션이니까 약간 온영 박사님 생각. 꼰대니까 괜찮아요. 누구 내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책이 그래서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요새 그 뇌과학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서 그런지 그냥 나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니 이게 충분히 행복하다 느끼고, 나를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 이건 오마카세라고 생각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 국내 여행도 충분히 괜찮다? 요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 확실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삼촌한테 제가 두 개를 물어볼게요. 소비와 투자.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삼촌 구분할 수 있으세요? 그냥 다르지 않나? 다르지 않나? 가볍게 설명을 해볼 수 있나요? 멘트 뭐 길지 않게. 소비는 현재의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거고, 투자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맞아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도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썼다면은 그걸 투자라고 하는데 그 문구가 1번에 있었어요. 근데 왜 얘기했냐면은 젊은 애들이 오마카세 해외여행을 가면서 나는 투자하는 거다. 그 경험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데 개뿔, 그게 무슨 어떻게 투자가 될 수 있나 싶은 게 있죠, 저는. 왜냐면 제가 볼 땐 그건 100% 소비거든요. 근데 이게 나 어릴 때는 그래요. 나 때는 그러니까 나 어릴 때는 이게 해외여행을
우리 때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어. 배낭여행을 하면 무조건 고생을 하고 거기서 힘들게 해서 뭔가 거기서 뭔가 깨닫고 약간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행을 가면은 뭐 힘들게 가서 고생하고 이게 있었는데 요즘 여행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여행은 그냥 인스타 검색해가지고 그니까. 그 관광지에서 제일 유명한 거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니까. 그리고 막 호텔 있는데도 좋은 데 가서 막 그쵸. 자고 맞아.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걸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너에게 해외여행은 투자였고 경험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니? 아니면 소비였니? 했더니 다 자기는 경험을 위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거기서 뭘 경험했고 그치, 그게 중요해, 맞아. 뭘 경험했는지가 중요해, 맞아. 했더니 이 새끼 꼰대 새끼네 이러고 딱 얘기가 그래 나 소비하고 왔다 하면서 확 돌아서더라고요. 얘기가 깊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서 경험을 물어보고 싶은데 경험을 묻는 게 안 돼. 맞아. 이게 경험이라는 어떤 그 단어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경험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험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런 건 게 있네. 아니 투자와 소비로 굳이 나의 소비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숨기지 말고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투자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가스라이팅은 하지 말자. 맞네.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진짜. 오, 그렇구나. 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삼촌도 한번 들어보고 좀 얘기해 줘. 저는 후배들이 취업을 하면은 너 1년은 적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네가 버는 거 1년 동안은 다 써봐. 왜? 써봐야 네가 뭐가 필요했고 너의 결핍이 뭐였는지 알고 그 다음부터 어디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맥시멀리스트가 되어봐야만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있어. 근데 맥시멀리스트가 된 거에 행복해가지고 계속 맥시멀리스트가 되는 사람들 파국이다. 파국이다. 맞네. 그런 사람들 이제 호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1년이라는 리미트를 정해놓고 네. 너에게 소비도 해보고 소비 이후의 투자,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빌딩 과정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저 같은 2030이 진화해서 꼰대가 진화해서 4050이 됐을 때는 그게 이제 또 미래에 대한 준비가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잖아요. 어때요, 삼촌?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있는 걸 다 쓰든 뭘 하든 상관없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뭘 하든 상관없는데 남에게만 피해를 안 주면 본인이 뭘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못 갚는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얘기가 잠깐 새지만 우리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1번의 그 범위도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사회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1번의 전제가 결국은 오래되다 보면은 사회 국가적인 비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돈을 모으지 않고 썼는데 내가 노년이 됐어. 그럼 그거 내 노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나와? 공공재에서 나와서 이 사람을 부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죠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사실은 그 뭐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거잖아. 미리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타인에게 사실은 이제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안에서 뭔가 혜택을 받는 거는 미리 준비가 돼 있고 그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에게 돈을 빌렸을 때 못 갚았을 때 근데 정작 당사자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해. 깨닫지도 못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세대의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또래에서 그런 애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친구들이 저랑 같이 늙었을 때는 그 규모가 굉장할 것 같은 거죠. 그 규모가 굉장하면은 이게 국가적인 말씀하셨던 예정된 것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정말 블랙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되게 좀 무서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거티브한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플러스 됐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그렇게 됐지만 그게 멀지 않았던 우리의 염려 사항이었던 것처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3분의 1만 되더라도 우리 사회에 이게 정말 50년 후에는 국가적인 재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20대 때부터 그냥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만 받고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뭐 해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본인이 창의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뭐죠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입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손해 그런 것들이 심하긴 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젊은 애들 중에서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고 하는데 저는 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지. 왜냐하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그 사회 비용을 내는 쪽은 나을 것 같으니까. 이게 확실히 옛날부터 쭉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요즘에 은퇴를 하시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계속 뭔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은 뭔가 그래도 국가적인 어떤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대부터 일을 안 해. 사회보장제도만 받아. 그러니까 쭉 와. 소비인지 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와. 30대 지나, 40대 지나, 50. 이건 무섭다. 어때요? 삼촌은 그러면은 무섭다. 미래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잘은 아닌데 그렇게 조금씩 하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뭐죠 요즘에 뭐 워낙 불장이니 그 안 하던 이제 주식도 하고 주식하면서도 이제 그 뭐죠 너무나 이제 그 위험성 있는 투자 방식은 하지 않고 저도 이제 대장주들만 하긴 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숫자가 또 이제 바뀔 테니 그럼 이제 조금씩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 거고 그리고 나를 찾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내가 더 고급화되어 있고 더 뭔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를 찾아줄 것 같진 않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이제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긴 하죠 요즘에. 이거는 세대를 떠나서 모두가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삼촌은 언제부터 그런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게 확실히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확실히 40대 나이를 밝히고 싶진 않지만 여하튼 대충 얘기하면 40대 중반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살만한 집이 있고 그냥 적당히 그냥 먹을 거 먹고 뭐 즐길 거 즐기고 이래서 크게 문제라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숫자가 이제 확실히 다시 바뀔 거라는 게 그 숫자가 바뀔 거 생각하니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 뭐 스스로 이제 뭐 원튼 원치 않든 강제 은퇴를 하게 되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니 이때부터 이제 약간 스스로 이제 정신이 바짝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계기가 있거나 맞아. 언젠간 느껴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제 돈만 벌어서 갚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을 사고 나서 대출이 30년. 지금 샀어? 전 집이 있어요. 멋지다. 전 지방에 산 거지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사면서 아파트죠. 아파트. 멋지다. 아파트. 멋지다. 그때 30년 정도의 대출 기간을 잡아 놓고 보니까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강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치. 뭔가 이렇게 맞아. 그런 그렇구나. 맞아. 보통 그 정도 생각을 하면은 결혼을 해야지 집을 산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되게 일찍 사셨구나. 제가 또 진짜 꼰대 같은 게 제가 여자를 만날 때 하는 생각이 몸만 와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넌 몸만 와라.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미야 뭐 이런 거잖아. 얘야 며느라 이런 거잖아. 제가 준비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준비하고 싶은 걸 준비한 건데 제가 하면 할수록 부모님은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하면서 너도 해와야지 그런 거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어쩔 수 없어 진짜. 투자, 멋지다. 주식 괜찮으세요? 뭐 요즘에는 진짜 뭐 특별히 욕심 안 내면 그냥 주식 이렇게 좀 적당히
그쵸. 적당히 이제 그냥 묻어두면은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막 전쟁이 있어도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게 그나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하면 뭐 출렁 이랬는데 진짜 그때는 막 그 주식이 진짜 2000대 이럴 때도 막 출렁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출렁되진 않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삼촌이 주식을 더 샀다고 했고 그 다음 날이 이란 전쟁 발발한 주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되게 걱정했어요. 하필 그 전날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아니라 조금 고점에 돼 있는 순간이 된 건데. 아니요 그때 고점이었나? 그때가 고점. 그 다음 날 바로 전쟁 났어요. 중간에. 그치. 근데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올라가지고 맞네. 이틀 떨어지고 3일 때 다시 확 올라가지고 뭐 크게 걱정 그리고 크게 걱정은 안 했어 최근에는. 아, 근데 그게 젊은 애들을 인생을 배팅하듯이 주식을 했다면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정말 지옥이었겠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뭐지 신혼부부가 3억 가지고 최고 고점 날 내가 넣었던 날인가 여하튼 그날에 우리는 집을 사거나 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3억이 10억 되는 날을 생각하며 넣어보자 해서 3전 1억 5천 와. 하이닉스 1억 5천 넣었는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 밑에 댓글에 살아는 계신 거죠? 문제 없죠? 했더니 뭐 잘 지낸다고 뭐 이렇게 했던. 죽진 않았. 그렇죠. 왜냐면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요즘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식은 너무 고점이긴 해요, 그죠? 맞아, 좀 그렇기는 해.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은 너무 비싸졌고 주식은 할만하고, 근데 젊은 애들은 모아놓은 것이 많지 그치. 않거나. 그냥 모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걔네들은 그쵸. 그냥 불장을 불 건너, 네, 물 건너, 불 건너. 그쵸.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냥 남들은 다 불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20대들은 그치. 학자금 받기도 바쁜데 불장을 보면서 속에 천불이 오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사회가 너무나 요즘에 대립하는 구도고 극과 극으로 달리다 보니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남 안 되면 누군가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분노를 그냥 쏟아내는 거지.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 이렇게 양극화돼 있으니까 확실히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냥 나쁜 놈.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냥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니 그런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할 돈이 없냐? 2030에. 아니, 니들이 그리고 제가 쓸 돈을 아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살면은 가능할 거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럴 거야. 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 한 달 용돈 30만 원을 살아요. 멋지다. 저는 제가 아까 말했던 1년 동안 원 없이 써보고 내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구분하고 점점 줄여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 1년 그렇게 산 다음에 다음 년도 했던 게 차를 산 거였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하실 게 아니고 나는 솔로 나가셔야겠네. 근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왜 키가 작아도 이렇게 경제관념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를 아낄 줄 알고 작아도 있잖아. 근데 본인 돈으로 샀어. 내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하실 게 아니고 나는 솔로 나가셔서 빨리 결혼하셔야겠네. 곧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남자 없다 진짜. 돌아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써야 할 때를 구분하고 그 돈들 나머지 돈들을 좀 모아서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여정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맞아. 저도 확실히 근데 진짜 이게 보면은 또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또 입장이 달라 그죠?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다고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라는 표현 좀 그렇나? 여하튼 거의 최저시급으로 사는 20대 친구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 친구의 입장을 보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계층이 딱 한 번 구분이 되면은 거의 못 바뀌잖아. 진짜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그러한 일반적인 기성의 방법은 막혔고 네. 투자가 남은 거죠.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투자하지, 그치? 근데 또 생각해보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모아서 투자한다? 뭐가 맞지? 또 맨날 또 우린 고민이네. 그렇죠. 투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의 그 복리를 이용해서 작은 돈이더라도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걸 불려가야죠. 뭐 당장에 오늘 내일 승부 1, 2년에 볼 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마음이 급하잖아, 그쵸? 그게 젊은 애들이 그치.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더 실수하고 급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이제 더 급하잖아. 마음이 급하죠. 당장 했을 때 하루하루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잖아. 확 떨어지면 막 진짜 죽을 것처럼 그러고 확 오르면은 진짜 막 세상 다 간질 것처럼 그러니 이게 뭔가 영상 같은 걸로 늘 도파민이 터지니 이거 보면서 맨날 도파민이 터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전 젊은 제 친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줄여라. 줄이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가라. 맞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수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뭐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하고,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돈을 벌다 보면 그냥 다 그게 세상, 이 돈이 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스스로를, 그쵸, 계속 그런 소비의 세상으로 계속 밀어버리지, 맞아. 아유,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자기 인생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월급표가 있으니까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이만큼을 벌고 정년 때는 이만큼을 벌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또 어떻게 보면 미리 보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참 투자합시다. 그래서 저도 요새 연금 관련되는 거 뭐 이렇게 상품들 많이 넣어놨어요, 진짜. IRP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DC형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추가로 개인연금도 넣고, 많이 넣었구나. 그러게. 삼촌은 넣었구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국가의 빚진 마음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래도 준비된 사람인가 봐요. 나도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국가에도 좀 빚진 마음으로 있고 싶다. 기부 많이 하세요. 국가에도 받고, 내 것도 받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삼촌은 그럼 이거를 보게 될 우리 2030 혹은 동년배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으세요? 근데 확실히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사실 조금 더 덜한다 하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방송들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짠테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수입과 그리고 지출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확실히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짠테크 관련되는 어떤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투자 관련되는 책들을 같이 좀 보는 거죠. 이게 옛날에 이제 한창 몇 년 전만 해도 욜로 해서 막 진짜 버는 대로 다 쓰고 이렇게 막 즐겁고 하는데 생각보다 버는 대로 다 쓴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번다고 해서 버는 대로 다 쓴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더 큰 걸 또 원할 거거든. 계속 말라갈 것 같아요. 갈증처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 갔다가 좀 더 딴 데 없을까 하다가 일본 갔다가 없을까 동남아 갔다가 하다 보면 유럽 가는 거지. 그렇죠. 그 와중에 통장은 말라가고.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인스타나 이런 거 내가 거기에도 포모가 있다고 했어요. 그 남들이 하는 걸 나는 하지 못하면 맞아. 그거에 대한 포모를 내려놓고 그냥 미래를 그려봤으면 좋겠어.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까? 내가 10년 후에는 나의 집이 있을까? 어떤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자녀까지 벌써 가는구나. 저는 제가 좀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제가 제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진짜 뭐 좀 이렇게 좀 해놔요. 이렇게 뭔가 약간 부처님 그 뭐죠 이렇게 빛 있잖아요. 하면서
결혼 상대자. 저 기독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착 하면서 진짜 이렇게 건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구나 요새도. 근데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이 든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좀 짠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 나이에 저를 낳았고 이미.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은 정말 진짜 괜찮은 저 남편감인데? 아버지 형이랑 돈 모아서 차 바꿔드렸습니다. 근데 저 이런 같은 남자가 그런 있다고? 거는 오바고 왜냐면 그럼 여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그렇다 너무 효자 같다고 부담스럽겠다. 그렇지 하니까. 너무 효자면 좀 싫기도 하겠다. 맞아. 아버지 차 할부금 없고요. 제 와. 차도 할부금 없고요. 빚은 집밖에 없습니다. 이런 남자가 요즘에 있다고요? 와 신기하다. 1등 신랑감이네. 우리 행복한 미래를 투자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예전에는 그냥 투자 관련되면 투자를 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투자를 할 때 나의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할지에 대한 그런 책들이 나와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확 떨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확 올랐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에 대한 책들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 인생을 살면서도 네. 마음 공부를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내면을 좀 이렇게 다지지 못하면 너무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붕 떠버리는 거죠. 인생이. 네. 누군가 보기에 개똥 철학일지언정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내 상황을 가정해보고 대비해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또 멋진 또 이렇게 신랑감도 있고. 이렇게 나이만 먹으면 안 되는데.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맙소사.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소비보다는 투자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걸 어떻게 보면 좋냐, 뭐라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적절한 소비, 적절한 투자, 적절한 투자를 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 그래 한 번씩 할 수 있어, 플렉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배분해서 뭔가 오거나이징을 잘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됐을 때 그 플렉스를 하는 것도 훨씬 더 기쁨으로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 계속 플렉스 하면은 이게 플렉스인지도 몰라. 그냥 나의 그냥 소비의 일부처럼 느껴지지. 근데 아끼고 소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추가로 내가 이번 달에는 나를 위해서 30만 원 더 써보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지게 되는 어떤 플렉스의 진정한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나의 소비 상태, 투자 상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들도 확실히 공부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좀 안정을 갖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플렉스와 세상의 플렉스는 유행이야. 그치. 그거 5년 후에는 아무도 안 할 거야. 그치. 지금 두쫑쿠 인기 떨어지는 거 봐요. 두쫑쿠 나가리 갔잖아요. 약간 우리나라는 뭔가 유행한다면 모두 확 하고 진짜 너무 유행이 이렇게 빨라지니 그래서 확실히 유행을 타지 않는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빛나는 것 같아 진짜. 어때요? 그런 사람들? 네? 삼촌? 오케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SNS라고 좀 멀지 않을까? 나는 이제 SNS 하긴 하는데 저는 확실히 그래도 SNS 할 때 어차피 그건 네 삶이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이잖아. 그래서 막 되게 멋있는 걸 봐. 좋겠다. 그래. 나는 이제 돌아서서 이제 또 내 거 생각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말하지만 이게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또 자존감도 중요하고. 그쵸. 자존감과 철학. 중요해. 확실히. 그래서 인생도 마음도 공부를 해야 돼 진짜. 그럼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건 있어. 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춘식이었고요. 춘식이 삼촌이었습니다. 참피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랑감 1등 신랑감.